네, 현대중공업이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인 분할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노조와의 갈등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조합과 함께 이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분할 주총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역구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역은 그동안에도 반대를 많이 해왔지만은 이게 네,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상실감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좀 의논이 잘 해결되길 바랬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는데요. 지금 뭐 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법인 분할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또 어떨까요? 예, 법인 분할은 그동안에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네, 두 개 회사로 이제 쪼개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네, 법인을 분할해서 서울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자회사 형태로 이렇게 설립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자산과 기능 또 현금 뭐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본사 역할을 하는 이제 기동으로 서울로 가게 되겠지요. 네, 한국조선해양으로. 네, 그리고 현재 현대중공업은 생산 공장 역할을 이제 주로 하게 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서울로 가게 돼 예. 있는 여기서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를 다 가져가고 이 예. 현대중공업 이렇게 남게 되는 현대중공업은 그렇지 않다. 뭐 부채만 갖고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금융감독이나 이렇게 법인 분할 계획서에 보더라도 네. 이제 자산성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거의 한 14조에 가까운데요. 네, 네. 한국조선해양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음. 부채는 이곳 울산 현대중공업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7조 가량이 되는데요. 네, 네. 실제로 7조 가량이라는 그러면 엄청난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대중공업이었던 수주나 수익 구조로 볼 경우에 음. 연간 한 5천억 정도씩 수입이 난다 하더라도 네. 한 14년 정도에 갚아야 되는 엄청난 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7조 원. 예, 네. 예, 예.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이 법인 분할 주총이 원천 무효다. 오늘 그 안건을 예.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이 어떤 이유로 원천 무효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10시가 이제 주주총회였거든요. 10시 그런데 반에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을 30분 넘긴 회사가 이제 11시 10분 정도에 주주총회를 연다고 이제 옮긴다고 네네. 공지를 했습니다. 네. 불과 이제 40분을 앞두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 애초에 주총회를 열기로 했던 장소하고 네. 새롭게 이제 이동하기로 한 장소까지 네. 이동 거리가 최소한 50분 이상이 걸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예, 네. 그런데 이제 40분 전에 공지를 했으니까 음. 사전에 갈 수도 없었고요. 네. 또그 뒤늦게 이제 그 통보를 받고 간 이제 주주들의 이야기는 가니까 이미 5분 만에 네. 거의 뭐 졸속적으로 모든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는 어떤 상황이어서 네. 그 참석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여서 뭐 이유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네. 않겠는가라고 여기져서 이제 무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주총을 열 때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뭐 정족수랄까 기본적으로 이 참석해야 되는 기본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들이 실제 참석을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왜냐면 지금 뒤늦게 갔더니 이미 다 끝나 있더라 예. 하신 분들도 그 참석 자격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어쨌든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기회가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적어도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이제 사전에 고지돼야 되는 것은 마땅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법에도 보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 역시 정관에 이제 보면은 네. 소액 주주들에게 2주 전에 이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총은 이런 부분들 전혀 지키지 않은 사항이 되어버렸고요. 일부 이제 주주들만을 이제 모아서 의결 처리 이제 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소액 주주라 하면 이제 우리 사주도 있을 거고,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주주총회 참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제 이번 주총회가 이제 이런 전반으로 볼 때 절차적 어떤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이제 여러 변호사들이라든가 이제 관계 전문가들에게 좀 의견을 구해본 바 네네.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현재 있어서 네. 법적 어떤 다툼이 어쨌든 간에 예상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예, 오늘 안건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 위주로 이 안건을 처리했고, 대다수 그렇습니다. 소액 지주나 그리고 또 역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위법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시는 걸 텐데, 예, 예, 예. 이게 소송이 가능합니까? 그 주총에서 어쨌든 통과됐는데 이걸 되돌릴 수 있나요? 그 여지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쩌다 소송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예전에 판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충분히 어쨌든 간에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어쨌든 옮긴다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제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법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노동자합이나 또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며칠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예, 일부 금속 그 노동자들도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계속 파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파업을 고려 중이십니까, 혹시? 예, 현대중공업은 현재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부부 파업을 통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네네. 이제 오늘 이제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이거는 무효적이고 또 불법적이고 또 노동조합이나 대화보다는 그런 의견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런 어떤 총파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노동자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러한 방향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 예. 이 반대 파업에 대해서 노조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뭐 청취자분들 중에 0987번님, 예, 그럼 노조 불법 점거는 합법인가요? 마침 또 이런 문자도 와 있는데요. 뭐 의견은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이 예.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불법이 되기까지 저도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났었거든요. 네네. 대우조선과 이제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문제나 네. 또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권, 노동 기본권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어쨌든 이 면밀하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네. 기업의 어떤 이윤과 효율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한 지도 벌써 뭐 거의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네.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마치 사후 약방문처럼 이것이 노동자들의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더더욱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동안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4년 전부터 조선산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산업은 한 10만 명 정도가 구조조정을 당했거든요. 네네. 울산만 보더라도 한 3만 4천 명 정도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또 이것이 대우조선 인수 합병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게 않느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부터 하자. 네. 이런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가 입장을 취하지 않다가 불법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네. 저는 온당한 조처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라는 게 뭔가 국가라는 게 뭔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국가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도 합당한 어떤 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어떤 행복을 어떤 추구하는 어떤 역할이어야 네. 될 건데 네.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다.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우 의원님 예. 그 마지막 질문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정몽준 회장 일가의 고용 승계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이미 이제 그 분사를 통해 가지고 총수 지분을 대폭 확대한 적이 있고요. 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 회사를 하게 되면 결국 다시 총수 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배당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재벌 일가는 또 현금 배당 등으로 상속세 등을 이제 해결할 여지가 크고요. 네. 승계를 이제 해결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예. 이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